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결산 처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입니다. 건물, 기기장치, 차량반 등의 유형자산은 1년 이상 또는 장기간 기업의 영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따라서 취득 시 발생한 원가를 취득 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사용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비용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산 시에 당해 회계 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상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하고, 이때 비용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즉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내용 연수에 따라 매 회계 연도에 배분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린다면은 건물 같은 금액들이 매우 비싸죠. 그래서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건물을 구입을 했는데 이 건물을 구입한 연도에 전체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입 시에는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가 사용 기간 동안 비용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취득 원가를 내용 연수에 따라 매 회계 연도에 배분하여 비용으로 계산하자. 이것이 감가상각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에 대한 용어를 정리를 하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가. 유형자산을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감가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감가상각. 사용 기간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을 통해서 계상된 금액이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취득원가. 유형자산의 구입대금과 구입에 따른 재비용을 합계를 한 금액이 취득원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유형자산의 사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6번, 여섯 번째, 잔존가액. 유형자산의 폐기 시 매각 가능 추정금액, 다시 말하면 최종 회수 가능한 추산액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였는데 기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해야 된다. 이랬을 때 최종적으로 그 물건을 폐기하면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 잔존가액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폐기를 할 때 처분 가치가 없어. 누군가 사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은 잔존가액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잔존가액은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곱 번째, 정률, 상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를 100분율로 추산해서 비율로 정한 금액을 비율로 정한 것을 정률, 상각률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이며 회계처리 시
감가상각비의 상대 계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9번째, 미상각 잔액.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미상각 잔액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에 관련된 용어들을 먼저 정리를 하였습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학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차감법이라고 합니다. 결산 시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해당 유형자산의 금액을 직접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건물을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건물 가격이 감소가 됐다. 그럼 건물이란 자산이 대변으로 감소가 됐다. 그래서 건물 계정 과목을 대변에 직접 감소시켜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직접 차감법이라고 합니다. 비품 같으면 비품이 되겠고요. 기계 같은 경우는 기계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차변은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자, 다음은 간접차감법입니다. 결산 시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해당 유형자산의 평가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설정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간접차감법이라고 합니다. 직접차감법은 대변에 건물 이렇게 계정 과목을 사용했는데요. 간접차감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대신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하는 것이 간접차감법이다. 차변은 감가상각비 비용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이 세 가지 말고도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액법입니다. 자, 정액법은 내용 연수 동안 매기, 균등, 정액 똑같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액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거죠. 감가상각 대상액, 감가상각 대상액을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매년 인식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액법은 감가상각의 원인이 시간인 경우에 적합한 감가상각 방법으로 사용 방법이 간단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감가상각을 할 때 정액법 등식입니다. 공식.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는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하고 차감한 금액을 내용 연수로 나누어라.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 및 재무상태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액법 감가상각 등식이 여기 다시 한번 써놨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비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 공식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주식회사 V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는 3천만 원이고 취득일은 2000X1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잔존가액은 0원이고요. 내용연수는 10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차 년도, 그러니까는 구입한 첫 번째 년도 2000X1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공식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하고 내용 연수로 나눴죠. 그러면 취득원가는 3천만 원이 되겠고요. 잔존가액은 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연수가 10년이죠. 그래서 3천만 원 빼기 0 나누기 10 그랬더니 1년에 300만 원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300만 원, 대변은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무상태표, 약식 재무상태표인데요. 표기 방법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X1년 12월 31일이고요. 기계장치라는 계정 과목이죠. 그리고 취득했던 가격이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바로 아래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3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원가 3천만 원에서 누계액 3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2,700만 원이 미상각 잔액이 되는 거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그러면 미상각 잔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년도 계산 예시입니다. 자, 2000X2년이 되겠습니다. 1년이 지나갔죠. 감가상각 정해법 공식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죠. 그래서 취득원가는 3천만 원이고 잔존가액은 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는 10년. 그러면은 300만 원이 또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정해법은 여러 번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한 번 계산한 금액이 계속 매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30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무상태표 작성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원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는 3천만 원이 되겠고요. 앞에 년도 X1년도에서 누계액이 300만 원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3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있던 300만 원과 이번에 발생한 300만 원 합계 600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기를 해야 되고요. 3천만 원에서 600만 원을 차감하니까 2,4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2,400만 원이 미상각 잔액이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3차년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식은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아까도. 왜냐하면 한 번만 계산하면 매년 똑같기 때문에 매년 300만 원이다. 근데 이제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300만 원. 매년 분계도 같겠죠.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3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약식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또 1년이 지났고 2003년도가 됐다는 얘기죠. 자,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3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가 됐죠. 이유는 앞년도에 전년도에 직전년도에 60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 30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추가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600만 원과 300만 원을 더해서 90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여 미상각 잔액 장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부 금액 2,1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를 들어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시입니다.
예시 문제 1번. 자, 1. 주식회사 한국의 건물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각 사업연도에 매년이라는 얘기죠. 매년 결산일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회계처리 및 약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취득일은 2000X1년 1월 1일, 취득원가 5천만원, 잔존가액은 0원입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선택을 했고요. 내용 연수가 10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간접차감법으로 하라는 얘기죠. 자, 정액법 등식을 꼭 알아야 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해 주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2001년도 12월 31일 1년이 지난 1차년도에 감가상각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취득원가는 5천만 원이었죠. 잔존가액은 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누기 내용연수가 몇 년이다? 10년. 그러면은 1년에 50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가 500만 원이 생기겠고요. 대변에 간접차감법을 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 표기를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0X1년 12월 31일이죠. 그래서 건물의 취득원가는 5천만 원이라고 했죠. 5천만 원. 그러니까는 건물 취득원가 5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금방 계산했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500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 취득원가 5천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5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이 되겠죠. 2차년도 결산 분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가상각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정액법입니다. 정액법 감가상각 공식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매년 이 등식 자체가 바뀌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5천만 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 0원을 빼고 10년으로 나눈다. 그러면 500만 원이 나온다.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매년 계산 공식도 똑같으니까 계산되는 금액도 동일하다. 그래서 정액법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계 회계 처리도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원가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취득원가는 변동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럼 취득원가는 5천만 원. 자, 1차년도에 감가상각을 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2차년도에 또 감가상각을 했죠. 그래서 500만 원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추가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원가 5천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을 뺀 차감한 잔액은 4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3차년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년도도 계산식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고 또 회계 처리 자체도 바뀌질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만 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원가는 변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5천만 원 동일하다.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증가가 되죠. 계속 늘어나죠. 1,000만 원이 직전 연도 2년도에 1,000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이 또 생겼죠. 그럼 두 금액을 합쳐주니까 1,500만 원이죠. 그래서 5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차감하니까 3,500만 원이 장부상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3,500만 원은 미상각 잔액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이야기한다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잔액, 이 금액이 미상각 잔액이다. 자, 추가적으로 예시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2번이고요. 1번. 다음 자료에 대하여 2000X2년 12월 31일 계상해야 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약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1년 1월 1일 기계장치 500만 원 구입했다. 자, X1년도 1월 1일에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이번에는 2년도, 2차년도 12월 31일 결산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은 정해법으로 하고요. 잔존가액은 0원, 내용연수는 5년이고 간접차감법, 간접법. 정해법 공식이죠.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원가는 500만 원이라고 했죠. 잔존가액은 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5년.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에 감가상각비는 100만 원이 되겠고요.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거는 지금 회계 처리는 몇 년도? 2차년도. 이미 앞에서 1년도 감가상각을 했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분기한 것처럼 전년도에도 감가상각비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이라고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만 원이 현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추정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또 100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전년도 거 100만 원, 이번 연도 거 100만 원. 합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500만 원이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만 원이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니까 300만 원이 장부가액, 다시 말해서 미상각 잔액이라고 할 수 있다 합니다. 자, 2번. 다음 자료에 대한 2003년 2000X3년 12월 31일 계상해야 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약식 재무상표를 작성하세요. 그랬습니다. 2000X1년도 1월 1일에 차량방구 1,000만 원을 구입을 했답니다. 감가상각 정해법이고 잔존가액은 0원이라고 추정을 했고요. 내용연수는 5년으로 회계처리는 간접법을 하겠다.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기본 공식이죠.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부터 해보겠습니다. 차량방구의 취득원가는 1,000만 원이고요. 잔존가액은 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누기 내용연수 5년. 그렇다면 1년에 200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계산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20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이 200만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3차년도라는 겁니다. 3차년도. 다시 말하면 뭐다? 이번에 결산월이 세 번째 연도단 얘기죠. 그러면 1년째 200만 원 있었겠죠? 2년째 또 200만 원이 있었겠죠? 이번 연도에 200만 원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 번, 200만 원씩 세 번이면 600만 원이 누계액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재무상태표 표기해 보겠습니다. 취득원가는 1000만 원이고요. 누계액은 3년째니까 600만 원.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빼면 잔존가액, 장부가액이죠. 장부가액은 400만 원이다. 장부가액이 곧 미상각 잔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 예시를 들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하여 2000X5년 12월 31일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7월 1일에 기계를 2천만 원에 구입을 했대요. 2천만 원. 감가상각은 정해법을 할 거고요. 잔존가액은 0원이고 내용뉴스가 5년 간접법. 자, 공식도 있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주의할 점이 뭡니까? 5년도 7월 1일에 구입을 했고요. 5년도 12월 31일에 감가상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만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6개월은 12개월의 반년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취득원가는 2천만 원이 되겠죠. 빼기 잔존가액은 0원이라고 그랬고요. 몇 년? 5년. 자, 2천만 원을 5로 나누면 1년에 400만 원씩 감가상각이 생기는데 이 예시는 7월 1일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분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누기 2. 그렇다면 몇 년 얼마? 20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나누기 2를 한 거는 1년이고 6개월이기 때문에 반절 계산해서 2를 나눈 건데요. 여기서 나누기 12분의 6으로 계산을 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누기 2를 하든 12분의 6으로 계산을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해야 되겠죠. 감가상각비 20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당치는 얼마다? 2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을 빼니까 1,800만 원. 장부 잔액입니다. 다른 말로 미상각 잔액. 그래서 미상각 잔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 2번입니다. 단기 업무용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30만 원이고 사무용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20만 원이며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금액을 계산해서 알려줬네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참고할 거는
차변은 감가상각비가 되는데요. 문제는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개정 과목마다 별도로 누계액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는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도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각각 해도 되지만 금액을 묶어서 한 번에 해 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같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동일한 감가상각비 때문에 한 번에 묶어서 해 주셔도 괜찮은데요. 그런데 누계액은 각각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건 차후 학습을 하면서 세부적인 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단기 업무용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70만 원이고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30만 원이다.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자, 동일합니다.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 별도로 있고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별도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각각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70만 원, 비품이 30만 원. 감가상각비는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해 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 중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여러 각도로 해 보았습니다. 꼭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반복 학습을 해 주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학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